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송무패투수 39회차 풀백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풀백이시고요. 우측에 있는 게 독식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좌측에 있는 풀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올렸었던, 어제 올렸죠, 최종픽 영상과 이 우측에 있는 독식픽을 조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 종합한 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독식을 하기 위한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시고 뭐 이 경기를 제가 이변으로 보고 있는데 정배로 보고 싶다, 또는 제가 정배로 보고 있는데 이변으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본인 생각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는 또 7위벳, 지난주엔 또 7위벳으로 갔었는데 이번주엔 다시 96벳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투픽을 써야 될 경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96벳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으로 봤었을 때 승무패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경기력 같은 부분은 제가 최종픽이나 조합픽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풀벳이나 독식픽을 영상을 좀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다 보면 말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입니다. 1번 경기는 일단 배당 쪽으로 국내에선 무승부가 좀 많습니다.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번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광주는 홍준호, 그리고 펠리페가 퇴장이고 윌리안이 경고 누적입니다. 일단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은 광주고요. 대구는 일단 대안이 가벼운 부상이고 정태욱 선수는 출전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력 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광주는 손실이 대구보다 더 크죠. 대구도 물론 에드가와 이 대안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대안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에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체로라도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상황이 안 좋지만 광주가 더 안 좋습니다.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아슐마토프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홍준호 선수가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 전방에서 펠리페와 윌리안이 없다면 저는 광주가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노리기에는 대구 상대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시즌에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술을 조금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지루한 양상으로 흘러가다가 이 에드가 투입 후에 에드가의 득점이나 또는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으로 대구가 좀 간신히 이길 것 같아요. 네, 이 경기 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루한 양상으로 흘러가다가 광주에 있어서 이제 대구가 에드가의 교체 투입으로 골 또는 세트피스 한 방으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광주의 단통 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포항의 경기고요. 일단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한교원 선수가 이용 선수가 일단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포항은 일단 전민관 선수가 퇴장, 그리고 최용준 선수가 일단은 임대 조항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포항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동기부여적으로는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전북이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포항도 대충 할 팀은 아니어서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용준이 없는 그런 공백, 그리고 전북에게 있어서는 이런 우승 DNA나 모레스 감독이 큰 경기에 강하고, 울산이 이번 경기에서 상주를 오늘 경기에서 또 잡아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북이 또 꾸역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는 전북의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리식 그리고 지혜 선수가 복귀 예정이긴 한데 일단 뭐 바로 교체로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교체로 투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번 경기는 쉬고 그 다음 주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그컵에서는 한 1.2군 정도로 거의 주전으로 나왔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부상자가 많고 연승이 끊긴 상황입니다. 이런 두 팀을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첼시가 조금 더 지금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첼시에서의 이 베르너 선수가 주중 리그컵에서 득점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또 플러스 요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베르너도 그렇고 하베르츠도 그렇고 지금 이적해온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조직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강했었던 첼시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라인을 내렸을 때 고전할 수도 있겠지만 선제골만 넣는다면 이 경기 조금 무난하게 좀 다득점으로 대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첼시의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일단 에버튼은 리그컵에서 거의 주전으로 나왔었고요. 케니와 홀게이트가 부상이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리그컵에서 수비만 주전으로 나왔었고 나머지는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력은 계속 좋았었던 브라이튼이지만 전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은 홈팀이 계속 이기는 모습을 맞대결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무패 쪽으로 아예 그냥 브라이튼 사이드로 가고 싶지만 승도 일단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를 지웠고요. 일단 이 경기를 그렇게 해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변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버튼이 홈에서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일단 에버튼이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경기력적으로도 브라이튼은 결정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에버튼의 중원에서의 무게감을 생각을 해본다면 에버튼이 우세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관중 상태에서의 경기고 에버튼이 역습에서의 그 취약한 부분과 그리고 에버튼이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 자체는 브라이튼이 압박이 지난 경기 맨유전에서도 그랬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에버튼이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하메스 상대로 강하게 좀 압박이 들어가면 좀 하메스도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에 있어서는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에버튼의 이런 공격을 잘 막아내고 브라이튼이 램프티나 코널리를 활용해서 역습을 노린다면 이 경기는 의외로 이변으로 브라이튼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일단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에서 거의 주전으로 나왔었고 뭐 아게로나 베르나르도, 긴도안, 제수스 등 부상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센터백인 디아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제가 생각과 동일합니다. 리즈의 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맨시티의 이런 아구에로 선수와 전방에서의 제수스 선수가 없는 부분은 또 스털링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변으로 생각도 듭니다. 또 리즈가 경기력 자체가 최근에 계속 좋기 때문에 어쨌든 셰필드 상대로 조금 경기력이 밀리긴 했지만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 좀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폴더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더 쓰고 싶었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스털링이 나오는 부분은 맨시티에 있어서는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그 톱으로 나왔을 때. 하지만 뭐 상대가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라인을 내리는 팀이 아닌 리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리즈가 본인들의 전술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다면 또 리즈의 스타일상 뒷공간에 대한 노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뒷공간에 대한 노출은 맨시티의 뭐 토레스나 마레즈나 스털링 그리고 데브라이너 선수가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즈의 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벌리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승패 쪽으로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도 있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일단 뉴캐슬은 리그컵에서 1.5군 정도로 나왔었고 두브라브카 키퍼 그리고 롱스태프가 부상입니다. 벌리 같은 경우는 로드리게스가 부상이고 제코크도 부상이고 반스는 일단 복귀를 리그컵에서 했습니다. 일단 리그컵에서는 1.5군 정도로 나왔었고 리그 기준으로 봤었을 땐 벌리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벌리인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일단은 이 반스 선수가 복귀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반스와 우두의 이런 조합으로 또 타겟팅 공격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이 조금 제공권에 조금 약한 팀이었으면 벌리의 이런 우두와 반스 조합이 다시 또 통할 것 같았는데 뉴캐슬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두와 로드리게스의 조합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일단 로드리게스가 부상이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뉴캐슬이 그래도 크로스와 제공권에 있어서는 벌리 상대로 잘 막아내는 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일단 뉴캐슬 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은 뉴캐슬이 상대가 강팀이어서 라인을 내린다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상대가 조금 해볼만한 팀이면 라인을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벌리 상대로는 최근에 좋지 않은 벌리 상대로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라인을 조금 올린다면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승무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성남의 경기고요. 일단 강원은 홈구장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그라운드 상태에 대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고무열이 일단은 부상인데 실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성남은 일단 연재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 리그에서 지금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픽에서는 이 경기를 조금 지웠죠. 국내 배당에선 승무 쪽이고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성남이 조금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최종 픽에서는 지웠었는데 풀벳에서는 일단은 조금 무승부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지 않고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일단 강원이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는데 4연패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기 단통으로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승부를 가고 싶은 게 성남도 일단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등권에 가까운 상황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이 일단은 또 라인을 조금 올릴 텐데 빌드업 축구를 해나갈 텐데 성남의 나상호 선수를 활용해서 역습 한 방을 노린다면 차라리 이런 경기에서는 홍시호 선수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좀 강원의 뒷공간을 좀 노린다면 성남이 해볼 만한 경기다라는 생각이 있고 강원의 홈구장에 대한 이런 그라운드 상태를 생각을 해본다면 본인들의 빌드업 축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승무 투픽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부산의 경기고요. 국내와 해외 배당 둘 다 일단은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팀 다 상황이 안 좋죠. 서울은 일단 김남춘 선수가 부상이고 홈에서의 전적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산은 홈런 선수가 부상인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조덕재 감독이 사퇴를 했고 3연패 및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팀 내부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어 보여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 기사나 전문가들의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지금 부산은 뭐 부산에 있는 선수진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싶어 하나 한다는 뭐 그런 소식도 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 역시 좀 좋지 않죠. 서울도 일단은 뭐 감독 대행이 일단 사임이 됐기 때문에 두 팀 다 일단은 감독 대행으로 일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독 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은 지난 경기에서 감독 대행이 별다른 활약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이기영 감독 대행이 그래도 뭔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지금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부산인데 FA 서울의
지금 이런 뒷공간, 최근에 수비적으로 뒷공간이나 이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나도 커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동준과 김문환 결정력이 어쨌든 떨어지더라도 그 부분을 노린다면 오히려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부산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우는 것도 좋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폴더 지우기에는 돈이 오버가 돼서 이 경기는 조금 승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승패로 조금 나올 수 있는 경기일 것 같아서 승패로 가면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이 경기는 승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수원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은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배당에선 승패로 나눠지고 있지만 제 생각은 동일하게 인천의 무승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고사 선수가 이 국대 차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네요. 홈에서의 전적이 떨어지는 인천이고 수원은 2연승을 하고 있고 두 팀 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천이 지난 경기 성남 상대로 대승을 하긴 했지만 수비의 핵심이었던 연재현 선수의 퇴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뭐 경기력 자체는 인천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오히려 더 나은 팀은 개인적으로 수원 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천과 비교를 했었을 때에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수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승리하면 좋겠지만 무승부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조심스럽게 좀 무승부 쪽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두 팀의 동기부여 두 팀 다 뭐 큰 상황이긴 하지만 이 경기력적으로는 수원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 브롬위치의 경기고요. 일단 사우스햄튼은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이고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는 깁스가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뭐 계속 사우스햄튼의 단통승을 봤었는데 일단 배당이 좀 사우스햄튼의 경기력이나 이런 명성에 좀 걸맞지 않게 좀 낮은 배당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불안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바치도록 하고요. 이 전방에서의 수비적으로는 두 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이런 파괴력을 조금 더 본다면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에 단통 승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 경기는 좀 사우스햄튼의 경기력 자체도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제네포나 잉스의 한 방이 터지지 않으면 좀 고전할 가능성 또는 웨스트 브로미치의 역습 한 방에 이렇게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의 승을 보고 있지 않는 부분은 일단 웨스트 브로미치가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수비적으로 좀 너무나도 엉망인 상황이어서 사우스햄튼의 압박에 분명히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들을 사우스햄튼이 잘 살려낸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고 살려내지 못한다면 한 무승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셰필드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리그컵에서 1.5군으로 나왔었고 마르티넬리와 무스타피가 부상입니다. 연승이 끊긴 상황이고 셰필드는 3연패를 하고 있고 이 3연패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그에서 3연속 무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제 생각과 동일하게 좀 이변 쪽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만 본다면 이 경기는 아스날이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 경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뭔가 이 경기에서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조금 느낌이 들었고 셰필드가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기에서 이변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지었었는데 셰필드의 승을 보기에는 지금의 아스날의 퍼포먼스나 셰필드의 경기력을 본다면 승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승무면 조금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경기력만 본다면 아스날이 무난하게 이기겠지만 셰필드의 압박에 분명히 아스날의 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 셰필드의 크로스 공격에 아스날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친 이변을 보고 승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풀럼의 경기고요. 일단 울버햄튼은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풀럼은 리그컵이 있었고요. 일단 테테가 부상이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뭐 무승부가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경기는 아니죠.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긴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울버햄튼이 그래도 풀럼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정적으로도 풀럼은 리그컵이 있었고 울버햄튼은 리그컵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풀럼은 제 생각에서는 핵심 자원인 테테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울버햄튼이 좀 잡을 만한 경기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이 경기는 울버햄튼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맨유는 일단 리그컵에서 1.5군 정도로 나왔었고, 토트넘은 손흥민이 햄스트링 그리고 베일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그컵에서는 1.5군으로 나왔었고 유로파 예선에서는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토트넘의 희소식은 비니시우스 선수를 임대로 영입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케인의 백업 자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흥민이 없는 부분은 맨유의 이런 뒷공간이나 수비적인 불안함을 노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맨유가 그래도 토트넘 상대로는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억이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맨유의 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적으로 맨유가 좀 너무나도 우세해 보이는 경기여서 이 경기는 토트넘보다는 일단 맨유 쪽,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까지 받치면 좋을 것 같은 경기긴 한데 일단 이 경기는 조금 승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표율도 맨유 쪽이고 이런 배당도 일단 맨유가 좀 낮은 정배를 받았는데 일단 불안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무 투픽도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에스톤 빌라 대 이제 리버풀의 경기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리버풀이 리그컵에서 거의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뭐 아스톤 빌라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일단 둘 다 베스트로 나온다면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흐름이 좋더라도 리버풀 상대로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일단 이 배트맨에서 이 경기를 넣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레스터 경기를 빼고 그래도 이 경기는 리버풀이 좀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스톤 빌라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식픽 그냥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광주의 광주의 패로 가져갔고요. 2번 경기는 전북의 승무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경기여서 무승부까지 바쳤습니다. 3번 경기는 첼시의 승, 4번 경기는 에버튼의 패, 5번은 리즈의 패로 가져가 봤고요. 6번은 뉴캐슬의 무승부, 단통으로 간다면 이 경기는 좀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역시 강원의 무승부로 이 경기도 단통으로 간다면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8번은 최종픽과 동일하게 승패로 바쳤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무승부 쪽을 봤는데 오히려 경기력대로 수원이 좀 이길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독식픽에서는 인천의 패로 가져가 봤습니다. 10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의 승무로 동일하게 가져갔고요. 11번은 아스날의 패로, 아무래도 독식픽이기 때문에 이런 이번 경기에서는 그냥 완전 이변으로 셰필드를 가져가 봤고요. 12번은 울버햄튼의 승으로 동일하고요. 13번도 맨유의 승으로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14번 역시 아스톤 빌라의 패로 이렇게 동일하게 가져가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